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메밀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메밀군님께서 살고 계셨던 한 섬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도 또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그리고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메밀군님.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멜밀군님,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참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실 이 섬 마을을 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나와서 살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도시로 나와서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에요. 아,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고향이니까 당연히 뭐, 예, 그 정도는 아닌데,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만 뭐 피해 가면은 뭐, 괜찮죠. 알겠습니다. 도대체 왜 조심을 해야 하며 그리고 피해야 할 장소가 있다는 거에 또 그게 무서운 거니까 그 얘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겟! 이제 도시나 시골촌 뭐 이제 제주도, 거제도 같은 이제 큰 섬에 대한 얘기는 좀 잘 알려진 반면에, 이제 제가 사는 작은 섬들 같은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이유가 이제 교통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곳들은 뭐 차, 비행기, 배 뭐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다양하니까 그만큼 또 오가는 이야기도 많은데, 이제 작은 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배밖에 없으니까, 또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이제 뭐 경치 관광이나 뭐 낚시 뭐 2박 3일 정도가 전부라서 네네. 뭐 어떤 깊이 있는 일들을 겪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섬 주민들은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뭐 기묘하거나 무서운 일을 겪거나 아니면 뭐 동네 어르신들한테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듣는다던가 하는 네. 경험을 해요. 일단은 저희 고향섬 구조가 좀 특이하게도 한 개의 섬이 아니라 이제 세 개의 섬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1번 섬, 2번 섬, 3번 섬으로 표현을 할게요. 1번 섬이랑 2번 섬이 이제 아치형 다리로 연결이 돼 있고, 이제 2번 섬이랑 3번 섬이 일자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3번이랑 1번 연결이 안 돼 있고, 이제 처음엔 이제 신기한 거, 무서운 거, 이제 그리고 좀 악한 거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네. 신기한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1번 섬에 사는데 저희 집 바로 한 5m 앞이 바로 바다예요. 그때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였고, 주말 낮에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제 바다 쪽에서 뭐 갑자기 첨벙첨벙 소리가 나가지고, 예. 뭐지 하면서 이제 바다 밑을 봤는데, 한 5자 이상, 50cm 이상 뭐 되는 뭐 돔들, 다금바리, 뭐 능성어 할 게 없이 한 30m 쭉 떼져가지고 바글바글 거리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래가지고, 예, 물고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 나가지고 뭐 뜰채 와가지고 포고 뭐 낚싯대 낚아서 낚아 올리고, 그러니까 뭐 뜰채 한 번 포올 때마다 100만 원씩 건져 올리는 거죠, 시가로. 비싸잖아. 돔 이런 거. 장난 아니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한 30분 동안 그러다가 그런 일이 없어졌고, 뭐 또 이제 섬에서 내려오는 이제 설화 같은 게 있는데, 이제 큰 태풍이나 풍랑 같은 게 오면 이제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인어가 있다고 해요. 예. 이제 얘가 이제 섬 전체를 보호하는 수호신이고, 약간 생김새는 이제 긴 검은 머리에 이제 아름다운 여자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분 중에 이제 젊을 적에 이제 뱃일 하시면서 그 실제로 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훨씬 더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무서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릴 건데 예. 제가 겪은 것도 있고 이제 친구나 지인분들이 겪은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실제 사진인가요? 네, 실제 사진입니다. 오, 예. 그 여기가 이제 이번섬 도로의 어떤 위치인데 지금 저 사진 보시면 노란색 표시 부분 보이시죠? 그 오목골 옆에 이제 저기는 이제 저희 동네가 아니라서 이제 제가 뭐 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네. 그쪽 동네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밤 10시 이후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 저기 뭐가 서 있대요.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예, 저 자리에 서 있는데 약간 뭐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 모습 같긴 한데 느낌을 딱 보면은 인형 본 느낌이 난대요. 약간 우리가 이제 마네킹 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걸 보고 나면 꼭 며칠 후에 일이 난답니다. 예. 그리고 섬에서 이제 일어나는 대부분 뭐 어디 차 사고 났다고 하면은 저 부근에서 꼭 차 사고가 나요. 이런 거 무서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이제 이게 제가 겪은 건데 이제 정확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늦 봄쯤에 네. 이제 반 여자애들 2명이랑 저 포함해서 이제 남자애들 3명이서 이제 이번 섬으로 넘어가가지고 올챙이를 잡으러 가요. 올챙이를? 근데 그 당시에 예, 올챙이. 그 당시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왔고 이제 사진 보시는 거 같이 이제 아치형 다리인데 친구 한 놈이 이제 옆집 사는 애인데 이제 다리 한가운데서 이제 자전거를 같이 타자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놓고 뭐 자기는 앞에 탈 테니까 저는 이제 뒤에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머지 애들은 먼저 내려가고 있고 좀 그래서 그래 그러자 해가지고 뒤에 타고 이제 얘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넘어가면 딱 저렇게 보여요.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리막길이에요. 저렇게 보이지만 쭉 내리막길. 저게 한 예. 125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게 좀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내려가잖아요. 가속도가 붙으니까. 네네. 근데 얘가 브레이크를 안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야 브레이크 잡아 뭐해 브레이크 잡아 막 하면서 뒤에서 소리를 치는데 대꾸도 안 하고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일직선으로 쭉. 그 125m에서 브레이크 안 잡고 그대로 내려간다고 하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저렇게 저기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예. 그래가지고 결국엔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친구는 앞으로 꼬꾸라지고 저는 공중으로 뜬 다음에 이제 돌벽에 부딪히고 땅에 떨어졌어요. 와, 예. 그리고 걔는 이제 바지만 찢어졌고 저는 이제 이마부터 떨어지는 바늘 한 10바늘을 꿰맸어요. 예.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치료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얘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봤는데 자기가 태우고 이제 내려가고 그거 다 이제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는데 이제 내려가는 순간 이제 브레이크 잡아야겠다 했는데 몸이 딱 거기서 굳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은 그대로 말똥말똥한데 몸이 이제 가위 눌린 것 마냥 전혀 안 움직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저야 이제 등 뒤에 매달려가지고 앞에 안 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자기는 네. 이제 점점 그게 가까워지는 게 보이니까 그래갖고 돌벽에 부딪힌 다음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뭘 귀신을 본 건 아니고 예. 그냥 그 순간에 갑자기 몸이 굳었대요. 그냥 여기는 이제 여관인데 예. 1번 섬에 있는 여관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대두라는 친구가 이제 전학을 왔어요. 머리가 워낙 커가지고 예. 왔는데 이제 친구 어머니도 이제 같이 오셨는데 이제 마땅히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지낼 곳이 없으셔서 이제 이 사진상의 여관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사장 할머니에게 저희가 이제 생활할 만한 집이 없고 좀 그런데 여기서 일을 좀 도울 테니 여기서 좀 지내면 안 되겠냐 해서 결국에 이제 이 모자가 여관에 지내게 돼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천성이 워낙 착하고 또 저랑 잘 맞아서 이제 금방 친해지게 되고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네. 이제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중1이 됐을 때 제가 주말에 이 여관으로 친구를 보러 놀러 가게 돼요. 네. 근데 그때 한창 학교 행정반에 어떤 누님이 그 눈 오른쪽을 누르고 뭐 눈꺼풀을 이렇게 올리면은 뭐 귀신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귀신 찾는다고 뭐 학교 돌아다니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사진 보시면 저 사진상에 이제 표시된 곳이 이제 약간 별채 같은 곳인데 친구랑 항상 저기 잘 놀았어요. 들어가 보면은 그냥 방에다가 뭐 구석 천장에 이제 TV 케이블 선 쭉 내려와 있고 그 대두가 쓰는 컴퓨터랑 좌식 의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에다가. 그래서 이제 친구랑 이제 게임 하다가 뭐 좀 시간이 지니까 뭐 좀 질려가지고 뭐 할 거 없냐? 이러다가 뭐 문득 든 생각이 이제 혹시 여긴 귀신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여관이 좀 일이 좀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뭐 원인도 없는 화재가 나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뭐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 끈 적이 있다거나 그리고 3층 TV가 멋대로 켜졌다가 꺼진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손님 들어간 거 분명히 봤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안 나와서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재미 삼아서 뭐 야 이거 뭐 귀신 보는 법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컴퓨터 쪽이랑 이제 입구 쪽을 이렇게 그렇게 눈을 한 다음에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여관을 들어가야 보이려나? 그래가지고 하는 순간 이제 고개를 이제 케이블 쪽으로 이제 싹 돌렸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신을 봐요. 실제로? 예, 실제로. 예. 어떻게 생겼냐면은 좀 이제 섬에 나오는 귀신들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7살 정도 남자예요. 남자인데 머리도 하얗고 얼굴도 하얘요. 그리고 표정 같은 건 없고 그냥 무표정인데 약간 흐리게 보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흰색 반팔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다리가 백골이었어요. 다리가 뼈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친구도 그걸 똑같이 본 거야. 예. 똑같이 와서 으아 하면서 이제 튀어나온 거죠. 튀어나가지고 니도 봤지 하면서 나도 봤다고 막 이래가지고 니 집엔 다시는 안 온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이 장소에는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친구 아버지가 겪은 일인데 대략 2001년쯤으로 이제 기억을 해요. 예. 그때 일이 있었던 날이 이제 밤에 해루질을 하시는데 저 화살표 방향으로 와서 내려가면은 딱 저렇게 나와요. 아, 방파제 아래로 가면? 네. 이제 밤에 이제 횃불 들고 이제 방파제를 내려가서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은 전복이 올라와요. 불빛 전복이 보고. 올라온다고요? 예. 예, 올라와요. 신기하죠. 그게 좀 섬에서는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잡으시려고 저 표시된 방향 쪽으로 가서 이제 목격하신 건데 이제 불을 비추고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이제 전복들이 스멀스멀 이제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둘씩 떼가지고 이제 가져온 통에 담고 있는데 근데 물 속에서 저 밑에서 이제 뭔가 희끄무리한 게 처음에 보였대요. 예. 그래서 불을 들어가지고 뭐지 하고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웬 검은 머리 여자가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아버지 본인을 보면서 이제 방파제를 밑에서 짚고 그 마치 이제 거미가 기어 올라오듯이 이제 올라오고 있더래.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통이고 뭐고 다 던지고 그냥 미친 듯이 올려오셔가지고 집으로 달려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이제 저쪽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저 사진에. 네네. 저기서도 올라온 걸 보신 적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얽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 네네. 도시로 나가서 이제 저랑 대두 이제 그 또 한 명의 친구가 세 명이서 이제 같이 하숙을 했어요. 하숙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말해준 건데 그 친구 할아버지께서 이제 겪으신 이 얘기예요. 근데 네. 친구 할아버지께서 이제 일본 섬에서 낚시용품점을 하시는데 그때가 이제 고2 겨울방학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가지고 이제 밤에 잠들었는데 새벽에 이제 갑자기 불 켜지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대요. 네네. 이제 그때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 대화를 이제 들은 건데 할아버지 이제 꿈을 꾸셨는데 어떤 여자 꼬마애가 자꾸 자기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로 오라고. 좀 멀리서. 네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가까워지려고 하면 또 저 멀리 있고 또 가까워지려고 하면 저 멀리 있고 하다가 그걸 좀 반복하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갔지 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이제 문득 정신을 차리셨는데 네. 저 등대 사진 보면 원래는 난간이 없었어요. 난간이 최근에 생긴 건데 난간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저 등대 끝에 거기서 이제 눈을 뜨신 거예요. 예. 거기서 한 발만 더 뒤졌으면은 바로 구덩이야. 바로 그냥 방파제 바다 그 아래로. 구멍. 예, 예. 바다 아래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내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님께서요? 사고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이제 노화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예. 가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해코지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제 돌아가시니까 시간을 좀 활용하라는 건지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홀린다 개념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번 거는 이제 제 고3 겨울 때 이제 겪은 건데 이거 뭐 사진을 동네에 이제 사진이 다 올라오니까 뭐 올릴 수가 없는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중국집이랑 민박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일찍 오토바이를 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배달 일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날에는 좀 전날에 이제 꿈을 꾸게 돼요. 네. 꿈을 꾸는데 이제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무슨 고개하는 것 마냥 이제 양팔을 벌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런 꿈이었어요. 비트처럼 정우성처럼. 그 좀 희한한 꿈이었어요. 뭐 이게 뭐지 싶을 정도. 정우성. 그래서 깬 후에는 이제 영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뭐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영 찜찜한 오늘은 웬만하면 걸어 다녀야겠다 예. 했는데 그때 이제 한 오후 2시쯤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은행에 좀 급하게 다녀오라고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재촉하셔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게 돼요. 타게 되고 이제 가는데 약간 거기가 어디냐면은 삼거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쭉 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 거기서 시속 한 30km 정도로 이제 가고 있는데 시야 왼쪽에 이제 고양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치즈태비 고양이. 네.
그 고양이 이제 어떻게 앉아있냐면 그 앞발 쭉 이렇게 세우고 그냥 멀뚱멀뚱 사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 앉아있는데, 기본 자세. 예, 기본 자세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고양이가 이제 절 보더니 천천히 눈 깜빡이는 거 있잖아요. 고양이 눈키스를. 이렇게. 예.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오토바이 엑셀레이터가 걸린 건지 급발진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정면에 이제 전봇대가 있었는데 그게 불과 한 30m 거리 정도였는데, 그 가는 순간에 시속이 한 60km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순간 죽겠다 싶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잡은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무릎이랑 손바닥 먼저 찍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으아 하면서 시야가 이제 오토바이 쪽을 보게 됐는데, 오토바이가 이제 쭉 미끄러지면서 그 전봇대에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한 번 더 쳤어요. 예. 완전 박살이 난 거죠. 지금도 소름 돋는 게, 그때 만일에 안 넘어지고 그대로 갖다 박았으면 차가 한 번 더 와가지고 저를 치여서 죽었을 거예요. 아.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꾸 뭔가 그 사고가 일어나고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네요, 이 섬에서. 일단 제가 겪은 얘기들이나 일들이나 뭐 지인분들이 겪은 일들이 뭐 저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전화도 해보고 모으다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마지막은 이제 악한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제 경험도 이제 들어간 건데, 네네.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예요. 이거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네. 원래 옛날에는 지금 살던 섬이랑 이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섬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거주를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일들이 이제 마을에 닥치기 시작했는데, 네. 들었던 얘기도 이제 해녀 물질, 그러니까 뭐 소라나 전복 같은 해산물 채집 작업을 이제 물질이라고 해요. 그 작업을 하시다가 상어한테 물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상어요? 뭐, 예, 상어. 어이구야, 예. 그리고 해무가 이제 짙게 깔린 날에 그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감자밭에서 일하시다가 의문사로 돌아가신 일도 있고, 네.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멀쩡한 우물이랑 이제 샘물이 썩어가지고 비린내가 난다든가 그런 일들이 네네.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내륙에서 이제 무당을 데려왔는데, 데려와도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냥 뭐 딱히 아무것도 느껴진 게 없다고 그랬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총 한 3명의 무당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제사도 지내보고 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가지고, 예.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떤 스님 한 분이 이제 그곳에 이제 들어오시게 됐는데,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저리 크게 삼키고 있으면 보일 리가 있나, 이랬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섬 사람들에게 이제 당장 털을 옮겨라, 계속 여기 있으면은 너희들한테 계속 나쁜 일이 생길 거다 하셔가지고 지금의 섬으로 다 옮기신 거예요. 예. 그리고 원래 없었던 절도 그때부터 생겼고, 이제 옮긴 후에는 그런 일들이 점차 사라졌는데, 나중에 이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한때 이제 간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온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간첩을 도와줬던 사람이나 뭐 아니면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억울하게 얽힌 사람들을 이제 모조리 체포해가지고 하필 그 섬으로 끌고 가서 한 30명이 넘는 분들이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이구야, 예.
그 정부에서 온 사람들이 거주했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섬이 무서운 점이 외부로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실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마을에서 해년마다 그 섬으로 이제 여럿이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꼭 이 섬에 이제 여럿이 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꼭 한 소수로 가면은 뭔가 일이 생겨요. 예. 한 번은 이제 제 중학교 시절에 이제 동네 주민 두 분이 이제 낚시하려고 이 섬에 내리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예. 그때 날씨가 정말 좋은 날이었거든요. 드물게 좋은 날이었는데 대략 오후 1시부터 갑자기 날이 흐려지더니 이제 딱 1시간 동안 비바람이 엄청 치는 거예요. 오. 돌풍이랑 치다가 딱 1시간 후에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날이 맑아졌어요. 그때 파도에 휩쓸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체는 다행히 찾았고. 와, 예. 그래서 이제 낚싯배 선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라는 이제 불문율이 생기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부터 들어간 얘기는 이제 그 사실을 모르는 이제 타지 사람들에 대한 건데, 먼저 이제 제 중2 여름에 어머니가 겪으셨던 건데, 이제 낚시꾼에 대한 건데, 이제 저희 집이 민박을 하니까 이제 낚시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네네. 뭐 근데 숙박 잡으러 온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뭐 이 사람도 그런갑다 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웬만하면 혼자 낚시로 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보통 두세 팀 이상 이렇게 오니까.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썩을썩을 잘 웃고 뭐 친하게 대하려고 해서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짐을 풀고 오후에는 이제 낚시를 하려고 채비하는 걸 이제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뭐 보고 뭐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슈퍼 내려갔었는데 뭐 어떤 아저씨 분이랑 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뭐 좋은 포인트 아는 데가 있다고, 뭐 내 배가 있으니까 뭐 같이 갑시다 하니까 뭐 올시고 좋다 해가지고 준비해서 갈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네. 어머니가 뭐 돈 굳고 잘 됐네요 이러고 말았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녁 때쯤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꽤 많이 잡았는지 이제 생선을 횟집에 맡기고 그걸 이제 회랑 매운탕을 끓여가지고 또 이제 여행 온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 먹더래요. 네. 그리고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어머니가 보일러 온도 조절한다고 민박집에 가셨는데, 그 사람 혼자 이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낚시 다녀와서 안 피곤합니까? 일찍 안 잡니까? 이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혹시 뭐 어디 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낚싯배를 타고 꽤 멀리 가서 어떤 섬을 갔는데 약간 뭐 사람 산 흔적이 있는 섬 같더라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혹시 그 섬에 갔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다가 뭐 별 뜬금없이 뭐 자기가 진맥을 짚을 줄 아니까 한번 진맥을 짚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잠깐 줘보라고 해서 별 의심 안 하고 이제 손을 내미니까 진맥을 짚더래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하는 말이 뭐 무릎도 망가지셨고 간도 별로 안 좋으시고 또 어디도 망가지셨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디도가 그 성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 듣고 모욕감을 느끼셔가지고 뺨을 이제 후려치려다가 이제 겨우 참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략 한 3년쯤 지났나? 그 겨울방학 때 이제 집에서 이제 TV 이제 뉴스를 보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마 왜 그래?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TV에 나온 사람이 그 민박집에 묵었던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왜 뉴스에 나왔냐면, 예. 아, 이걸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강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자초지종을 나중에 듣게 되니까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뭐 그 섬에 대해서 이 연관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군대 전역 후에 이제 도시로 이제 독립하게 돼가지고 이제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네. 여자친구가 이제 남자 사촌 이야기예요. 이제 여자친구랑 잘 지내다가 이제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남자 사촌이랑도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 얘가 이제 문득 자기 여자친구랑 뭐 함께 이제 커플 여행을 가자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여름이었고, 그래서 뭐 우리 섬 좋은데 한번 갈래?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가요 형님. 그래가지고 이제 섬에 도착해서 뭐 짐 풀고 좀 쉬었다가 이제 밥 먹고, 이제 제가 섬 여기저기 이제 여긴 이런 데가 있다 뭐 경씨 봐라 하면서 안내해줬고, 이제 꽤나 즐겁게 놀았어요. 예. 놀고 그러다 이제 하루가 저물고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사촌이랑 사촌 여자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뭐 얘네들 어디 갔어 그러니까 뭐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전화를 해보니까 뭐 웬 아저씨가 뭐 바다 구경 시켜준다고 뭐 배 타고 어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웃겨가지고 뭐 니가 뭘 안다고 그 모르는 아저씨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뭐 형님 괜찮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뭐 잘 놀다가 조심히 와라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오후 4시쯤에 선착장이 이제 오고 있다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네네.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배 선장을 처음 봤는데, 네.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넌지시 이제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선장한테 뭐 혹시 뭐 동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니까 자기가 어디 사람인데 가끔 이 섬에 들어온다. 낚시도 좋아하고 뭐 경치 구경도 하고 또 사람도 좋아해서 낚싯배 하나 사가지고 여기 놔두고 있다. 뭐 낚싯배가 생각보다 뭐 안 비싸거든요. 돈 좀 있다고 하면 뭐 3, 4천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십니까 뭐 하고 넘겼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사촌한테 이제 밥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혹시 어디 갔다 왔냐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얘기가 배 타고 꽤 이제 뭐 구경하면서 갔는데 그 어떤 섬에 도착해가지고 내렸는데 막 옛날 집들도 있고 뭐 사람 살던 흔적이 보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거기 얘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뭐 별일 있겠나 싶어가지고 뭐 그런 데가 있냐 뭐 하면서 난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넘겼어요. 네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왔는데,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아침에 전화가 와요. 네. 근데 하는 말이 그 남자 사촌이 사람을 해쳤다는 겁니다. 예? 처음엔 안 믿겨져가지고 뭐 그런 장난을 치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인터넷 뉴스에도 벌써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믿겨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봤죠. 근데 진짜로 어디에 뭐 해서 뭐 체포를 했다는 내용이 이제 진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게 피해자 뭐 지인 입장이면 뭐 욕을 하든 화를 내든 할 텐데 이게 피의자의 지인 입장이다 보니까 예. 감정이 진짜 엄청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또 그 사촌이 뭐 전에 사고를 쳤다거나 뭐 나쁜 짓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없이 진짜 성실한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충격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경찰 조사도 하고 뭐 재판 과정도 걸치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엔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됐을 때 예. 면회를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이제 여행 다녀온 후에 여자친구가 자꾸 이제 자기 새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 새아버지가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힌다. 새아버지가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지난 후에 아예 잠수를 타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촌 입장에서는 뭐 연락도 안 되고 피가 마르니까 그래서 여자친구 집도 찾아갔는데 새아버지랑 이제 여자친구 남동생이 막아서면서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이제 이거 뭐 안 되겠다 하다가 이제 새아버지랑 결판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범행 당일날 이제 새벽 2시에 이제 부엌에서 무언가를 챙겨요. 네. 그리고 여자친구 집 앞에 이제 차들 이제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에 새벽 6시쯤에 이제 여자친구 이름 부르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새아버지랑 이제 신랑이 벌어졌는데 그때 화를 참지 못하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우발적이네. 계획적이기도 그리고 하고.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된 거죠. 뭐 이렇게 되면 뭐 일반적인 뭐 우발적 범행 같은데 근데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네. 이제 법정에서 그 사촌 여자친구가 울면서 뭐 새아버지 살려내라고 뭐 난리를 피웠었는데 사촌이 이제 수감된 후에 면회를 와요. 그 여자가 와가지고 면회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이제 빤히 쳐다보다가 이제 나갈 시간 될 쯤 그냥 씩 웃고 갔대요. 와, 이거 뭐야? 그때부터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아, 거기에 뭔가 있구나. 소름 쫙 돋았어, 지금. 와.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섬의 이야기에서 이제 데려다주는 선장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예.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뭐 아시다시피 함구하겠습니다. 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긴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짜맞춘 거 아니냐, 뭐 그런 일들이 그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독 이 섬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그 장소의 섬, 그죠? 네. 그쪽에서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큰 일들이. 아마 뭐 거기도 뭔가 있을 거고 그리고 게다가 또 이제 돌아가신 분들 한도 있을 거고 네네. 아마 그런 게 뭉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저희 섬이 원래는 많이 살았을 때 한 10,000명 정도 살았어요. 오, 근데 꽤 많이 살았네. 예, 근데 일이 있고 뭐 어떤 선장에 대한 그 일이 있은 후에 지금은 인구수가 10분의 1도 안 돼요. 아, 섬이 아예 거의 망한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너무 소름 돋는다, 진짜. 그래요. 여기 이 섬에 이상한 것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 드라마 손더게스트 그런 느낌도 들고 뭔가 진짜로 그런 악귀가 있는 건가? 그건 또 모르겠네요. 근데 뭐 그걸 확인하러 가라고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아, 괜히 갔다가 위치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긴 한데 네네. 근데 그거를 가보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메밀구님, 어쨌든 지금 예. 시청자분들이 이게 듣기에도 이게 많이 순화를 했고 뺀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전부 다 들어가게 되면 유튜브 자체에 올리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랑 사전에 좀 이야기를 나눴고 또 여러 가지 또 검수를 했죠, 이야기 자체를.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은 이제 제거를 했던 내용이었고, 그랬는데도 이 정도면 얼마나 더 그랬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메밀구님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섬에 대한 네,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섬이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섬마을이 전부 다 이렇다 이런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섬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메밀군님께서 이 섬에서 사셨으니까 들려주실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